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홍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아주 논쟁적인 혹은 뭐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작품 리사 할리데이의 비대칭이라는 걸 읽고 있습니다. 댓글 조금만 소개할까요? 네, 호빵맨 아찌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남기셨는데요. 어쩌다 편의점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서 바로 들었습니다. CU 레몬 하이볼 예약 구매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셔봤는데 최고였습니다. 생라임 하이볼도 도전할게요. 개인적으로 개성공단 바나나 맛 우유 부분 감동적이라서 좋았습니다. 다음 책도 기다릴게요. 네, 역시 유튜브에 레오 도그도그님 CU 호감도 급상승입니다. 크크. 네, 그 초코매트님께서도 책 내용이 궁금하네요. 전 여친한테 끝까지 말 못했는지. 네, 말 못했어요. 아내분에 대해 어떻게 쓰셨을지도 뭐 그냥 무서운 아내. 네. 아니 근데 유철원님이 엄청 댓글 반응이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 작가 되게 귀엽다 뭐 이런 분위기의 사실 그리고 이거 많죠. 혼비님이 읽어보라 그래서 읽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귀엽더라고요. 저 그 방송국 들었거든요. 철원 작가님. 나이스 투 시유부터 나 너무 그 자기소개할 때 나이스 투 시유 할 때 이미 녹아내려서 자, 리사 할리데이의 비대칭 얘기를 더 해봅시다. 아까 이제 2부 시작하는 장면. 아니 그래서 설정. 이제 2부 설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억류가 되잖아요. 그 영국 공항에서. 그리고 이제 억류가 되면서 그냥 무의미한 인터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은 인터뷰가.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니? 미국에서는 뭐 하니? 이라크에는 왜 가니? 그리고 언제 심지어 10년 전에 영국에서 1년간 인턴 생활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98년에 그러니까 91년 영국에서 1년 동안 인턴 생활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왔는데 그 영국과 아예 연이 없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라크에 간다라는 이유, 그리고 이라크인 우루 의심을 하고 있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저 외모는 이라크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라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그냥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막 근데 친구가 기다릴 텐데요. 그랬더니 친구분한테는 이미 연락을 했다. 이런 무의미한 인터뷰가 계속이 되면서 이제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에 이제 본인의 살아온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회고를 하는 거죠. 그 처음에는 그 사람이 비행기에서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죠. 우리는 네. 모르고 읽지만 그렇게 조사받고 인터뷰하고 또 혼자서 멍하니 있을 때 회상하면서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이 친구의 이제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부가 문장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것 아니 같이. 근데 지금 계속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잘 썼어. 저는 그렇죠. 지금까지 최근 몇 년에 봤던 어떤 단편 중에 그 2부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저는 정말 훌륭한 그런 내용을 하나도 지루하지 아니 그래서 않게. 저는 이부를 아름답게. 읽으면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계속 지금 의미 없는 인터뷰만 이어진다고 맞아요. 하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리사 할리데이가 일부를 쓴 거 자체가 조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1부도 잘 썼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부를 잘 썼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일부만으로도 일부만으로도 엄청난 그냥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냥 일부를 아예 빼버리고 그냥 2부를 훨씬 더 부각을 시켜도 그냥 그러니까 그 스캔들과는 상관없이 2부만 부각시켜도 엄청나게 훌륭한. 에이 왜 그러세요? 아실만한 분이 지금 2부만 가지고 발표했으면은 저렇게 데뷔작으로 상 타고 유명해지고 많이 팔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좀 뭔가 안타깝고
듣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작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의도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그리고 문제 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나 이야기를 잘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작가인데, 근데 이것만 부각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사적인 그 노 작가의 연애담을 일부에다가 배치를 시켜야. 저는 몰라요. 아니, 제가 너무 순진하게 읽은 걸 수도 있는데 이 리사 할리데이한테 일부는 한 번쯤은 꼭 털어내야 될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피해갈 수 없어. 이 일부 내용은 그게 뭐 진짜 YG님 말대로 마케팅의 어떤 전략일진 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케팅보다는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작가적인 인생에 있어서 이 얘기는 자기 손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일부도 굉장히 힘들게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부만 차라리 뭐 YG님 말대로 아예 일부를 정통으로 필름 로스와의 연애담으로 해서 한 권을 내고 그 이라크 이야기를 분리해서 두 번째 책으로 낸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전략. 아예 그냥 일부는 아예 그냥. 전공법으로 나랑 필름 로스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어서 아니, 왜냐하면 없애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 비대칭의 이야기를 2부를 기억을 하겠어요. 저요. 왜 기억 다 하지? 아니요 오히려 그냥 일부. 그래서 일부만 보고 안 읽는 사람들도 많잖아, 2부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리사 할리데이가 1부랑 2부를 동시에 배치시켜 가지고 독자들한테 주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3부까지 딱 염두에 두면 더욱더 그런데 저는 그 전략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 리사 할리데이라는 작가가 소비되는 것 같아서, 딱지가 붙여지는 것 같아서 그게 나는 조금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저는 그럴 거면 아예 3부를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부를 이렇게 쓰고 2부 쓰고 3부가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3부도 좀 이상하죠. 3부를 왜 다시 스포가 혹시 되면 편집해 주세요. 왜 3부에 다시 아무도 지금 편집할 사람이 없어. 지금 그냥 얘기를 하는 순간 스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부에 왜 다시 그 여자의 입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입으로 이 작품의 훌륭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아쉬웠죠. 차라리 3부에서 1부, 2부 이렇게 훌륭한 거 썼어. 그러면 3부에서 다시 앨리스로 귀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3부가 너무 전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쾌까지 했어요. 그 사람 입으로 좀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3부는 짧은 니까 줄게 뭔데 네가 나와서 이 글이 좋네 훌륭하네 하고 있어. 왜 이 여자는 끝까지 이 남자의 평에 기대서 3부를 마무리하고 있어. 짜증나네. 난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진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1부, 2부에 그 3부 라디오 방송이 언급이 돼요. 맞아요. 나중에 보면 네,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 그러니까 3부는 라디오 인터뷰를 그냥 옮겨 쓴 대본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이 1부에서도 언급이 되고 제 기억에는 2부에서는 확실하게 언급이 되어서 3부에서 이제 그게 딱 나오니까 앞에서 봤던 이 방송에 출연을 한다고 그 1부에서 그 앨리스와 연애를 했던 그 노 작가가 꿈에 그리던 노벨상 이것도 우리나라 작가들이랑 통한다. 꿈에 그리던 노벨상 노벨 문학상을 받고서 그 다음 해 2010년에 받고 2011년인가 바로 어디 라디오 출연해서 라디오 이제 영국 BBC 방송에 인터뷰하는 내용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자기 뭐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두서없는 인터뷰를 보면 이 소설의 1, 2, 3부가 서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이제 그때서야 밝혀지는 거고 이 방송은 저 제목에다가 일부 스포 있음 뭐 이런 거 하나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안 듣고 읽으셔야 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혼비님 말씀대로 사실은 3부가 좀 약간 기분 나쁘죠.
저는 1부까지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왜 항상 여성의 방종, 여성의 무책임함을 낙태와 이 피임 안 하는 거 짜증나 이거 빼고는 사실 저는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역학관계 심지어 사랑일 수도 있고 다 섞여 있다고 생각했어. 서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착취 뭐 성적으로 서로 불균형한 관계 하지만 사랑도 있고 서로 기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1부에서 풍성하게 너무 잘 그려서 좋았고 2부가 저는 정말 너무 박진감 있고 그 과거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구성뿐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가 막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막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좋게 아니 근데 읽었어요. 저는 이분은 이부가 너무 훌륭한 것 좋았어. 같아요. 아니 나는 훌륭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아까 혹시 좀 지루한 부분은 없었냐라고 질문했던 게 솔직히 나는 계속해서 궁금한 거예요. 일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죠. 근데 그거가 안 풀리고 계속 공항에서 자기 음. 옛날 얘기만 하고 계속 진짜 무의미해 보이는 인터뷰 너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이런 그래서- 얘기하니까 약간 좀 이거 언제 나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이제 뭐 연애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2부 중간에 보면은 본인 그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제 백인 여성 아이랑 백인 여자아이랑 이제 연애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 대목을 읽을 때 나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앨리스 앨리스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렇게 아니, 누구나 연결이 해- 되나? 누구나 했겠지. 소설 장편 소설에서 지금 1부에 나온 1부와 2부가 너무 얘기가 다른데. 그래가지고 앨리스가 대학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혹시 앤가? 음.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근데 뭐 읽다 이름도 보면, 다르고 뭐 읽다 전혀 보면 아니지. 그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이분은 저는 431 읽고 감탄했었잖아요. 진짜 약간 그 급으로 필사를 다 하고 싶을 정도로 2부의 모든 것들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 근데 2부 되게 좋은데 너무 이제 윤기가 반짝반짝한. 근데 근데 3부 3부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약간 조롱하려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약간 조롱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일부에서도 계속해서 어, 그 노벨 문학상 발표될 때마다 그치. 맞아. 뭐 올해 노벨 문학상은 누구한테 돌아갔다. 그러니까 매년 연이 바뀌는 것을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근데 다 실제 그 해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의 작가 이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치. 그대로 나오면 그래서 이게 연애 1년 차, 연애 2년 차, 연애 3년 차 이런 게 그 노벨 문학상 수상에 실패한 그 필립 노스 그러니까 실제로 필립 노스가 노벨 문학상에 집착을 한 거지. 그렇죠. 죠. 그래 했던 모습이 나와요. 이제 그리고 일부에도. 그런데 실제로 필립 노스는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지만 그 2010년에 원래는 그 바르가스 요사가 페루 작가 바르가스 네. 요사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걸 필립 노스가 받은 걸로 여기서는 이제 해주고 그래 아따 노벨 문학상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노벨 문학상 받았다라고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진짜 그냥 시답지 않은 막 이야기를 이제 이 80살 70살 할아버지가 막 이제 라디오에서 하는 거죠. 막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그 언뜻 나오는 그 말로 1부, 2부와 3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딱 이제 드러내 주는데 이제 혼비님은 왜 그게 그 노인네 이름으로 입으로 나와야 됐냐? 좋다, 안 좋다의 평가가 결국 이 남자가 하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결국 문단에서도 이제 남성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그렇게 있었을 때 여성이 아무리 뛰어난 어떤 퍼포먼스를 해도 결국은 남성 권력이 그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을 되짚어서 풍자하기 위해서 3부를 썼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그리는 시선이 좀 따뜻해. 그랬을 때 좀 짜증났어요. 좀 나는. 따뜻하지는 않아요. 그래? 좀 약간 이 남자한테 약간 드디어 좀- 칭찬받는 나를 조금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느낌. 근데 오히려 나는 약간 좀 조롱하는 듯한. 그래? 두 가지 느낌이 다 다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독서 토론 같은 거 하기 좋은 너무 거죠. 좋네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진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 그 할아버지가 심지어는 그 라디오 앵커한테까지도 추파를 던지잖아요. 그쵸.
내일 음악회 티켓 있는데 그러니까요. 원래는 내 그래. 친구랑 같이 가려고 맞아요. 했는데 이거 너랑 같이 가면 안 돼? 응. 남편은 잊어버려. 뭐 이런 식의 맞아, 이야기를 이제 그게 마지막 대사야. 하면서, 남편은 잊어버려. 하면서 이제 끝내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실 그 일부의 마지막에서 이 노 작가와 이 작중 앨리스 사이의 그런 약간의 그런 애틋한 느낌이 사실 3부에서는 또 완전히 딱 바뀌지. 아니 봐봐. 이렇게 바뀌는 읽었구나.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바뀌는 둘이 대목이 완전 있지. 다르게 읽었어. 저는 이 마지막 이것도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이 진행자인 여자도 제2의 앨리스가 되겠다 같은 암시로 끝났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네, 근데 그런- 근데 그건 좀 그 너무 무리고. 앵커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그러니까 느낌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근데 앨리스는 어. 그냥 막연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어. 그 정도 오랫동안 사귀었으면 어. 양가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진짜 좀 애정하고 존경하고 뭔가 그리운 부분도 있고 돌이켜보면 내가 저 할배 만나가지고 인생 조졌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기도 실제로 하고. 리사 할리데이는 뭐 좀 받았나? 뭘 받아요? 뭐 유산이라던가 유산을 받진 않았죠. 저작권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런 건 전혀 없죠. 아니 심지어 실제로 필름로스가 리사 할리데이랑 사귄 것에 대해서 쓴 소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는 역으로 필름로스가 리사 할리데이랑 연애했던 것을 읽을 수 있는 소설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제목이 그거는 필립 뭐더라? 로스가 썼어요 또. 리사 할리데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어차피 여자 주인공은 이름은 다르게 다르게 바꿨지만 했지만 그러니까 누가 그 읽어도 둘이 사귀는 거를 문단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였던 거죠. 아니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막 출판사 관계자들한테 걸리고 막 이런 내용들까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리사 할리데이의 인생은 그 뉴욕 출판사에서 보조 편집자로 일하고 연애하고 했던 그 5년여가 지나고 나면 영국 출신의 회사에서 만난 어떤 남자랑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 출판계를 떠납니다. 떠나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비대칭이라는 작품을 들고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여보세요? 지금 다들 다 뭔가 검색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지금. 자, 그러면 저분들이 뭘 검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색하는 동안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요. 이 책은 2018년도에 오바마가 추천한 도서 29권 중에 하나로 꼽히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녹음 전에 시간이 남아서 2018년도에 오바마가 추천한 책들은 뭐가 있나 이러고 이제 목록을 봤습니다. 봤더니 첫 번째로 추천한 책이 자기 와이프가 쓴 비커밍. 일단 여기서 일단 웃겼고요. 미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나왔거나 우리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메인 도서로 일주일 내내 다룬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오바마 추천 도서가 이렇게 좋은 책을 하는 건가? 아니면 분명히 오바마하고 JYP하고는 별로 안 맞았었는데 의외로 책걸상에서도 많이 다뤘네. 예를 들어 무슨 책이에요?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오바마 추천 도서에 뽑히면 일단 한국 출판사가 판권을 사오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보면은 다 그런 건가? 이런 아니. 느낌도 한국 들고요. 출판사에서 판권을 전에 샀겠죠. 이제 보통. 그 29권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알만한 게 이건 소개도 안 했고 읽지도 않았지만 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의 그 아메리카나 네. 요것도 그 목록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러진 사다리라고 그 불평등 관련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죠. 그 키스 페인 책 이것도 그 목록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책걸상에서 소개했던 배움의 발견, 에듀케이티드, 타라 웨스트오버의 책 이것도 그 목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리스도 그 해에 나와서 오바마 추천 도서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YG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How Democracies Die, 어떻게 민주주의는
뭐죠? 망가지는가든가. 네네네. 그 책도 그 해의 추천 도서고. 그다음에 역시 책걸상에서 방송했던 마이클 온다치의 워라이트 기억의 빛이라는 작품. 그리고 요건 조금 오래된 책인데 오바마가 좀 늦게 읽은 것 같은데요. The New Geography of Jobs라고 그 김영사에서 직업의 지리학이라고 나왔던 이 책도 오바마가 읽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눈에 띄는 게 그 리사 할리데이의 그 비대칭. 아, 이게 다 같은 해에 지금 오바마 추천 도서입니다. 제가 네네 얘기하세요. 네, 뭐 자유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요 책도 그 해. 이게 다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아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오바마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책에 되게 노골적으로 오바마 칭찬 엄청 나오는데 나는 민망해서 이 책 절대 추천 못할 것 같거든. 비커밍을 맨 앞에 그래, 추천하는 그래서 멘탈이기 들었더니 때문에 보통 자기 와이프 책도 추천 안 하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비커밍을 듣고 이 사람 되게 뻔뻔하구나. 네. 아니 정치인이니까. 아 그리고 네. 그 책을 찾았어요. 필립 로스가 리사 할리데이랑 사귀었던 것이 이제 담아 있는 게 유령퇴장이라고. 유령퇴장에 이제 40살 차이 나는 그 노인과 그 젊은 여자의 연애 이야기가 본인도 민망했는지 나오거든요. 10살 정도 차이를 좀 줄였군요. 네. 아무튼 근데 전 리사 할리데이가 너무 잘 쓰는 사람이어서 이제 호불호 뭐 3부의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의 책을 빨리 하나 더 보고 싶고. 그 놀라운 건 제가 또 검색해봤는데요. 리사 할리데이는 데뷔작인 그 책 비대칭을 낸 이후에 단 한 권도 아직 그러니까 발표한 책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냥 일부를 아예 그냥 세게 단행본으로 그냥 빵 터트려가지고 뭐 욕도 먹고 돈도 벌고 뭐 그렇게 그래. 한 다음에 맞아. 아주 선정적으로 한 다음에 근데 내가 그냥 필립 로스의 그 나이차 많이 나는 여자친구로만 기억되기는 싫어. 나는 이런 것도 쓸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냥 2부를 몇 가지 장치들을 넣어가지고 또 한 번 또 빵 하고 터트리면 저는 그게 훨씬 더 멋있는 전략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저 책 미국에서 나온 지 한 7, 8년 지났는데 7년, 6, 7년 됐는데 쓰고 있겠죠 뭔가를. 이렇게 뜸들이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빵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저렇게 잘 쓰는데 두 분 추천으로 읽었는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되게 문학적으로 독특하고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디서 JY 픽 중에 성공한 케이스로 그러면 하나 넣어줄 그러니까 겁니까? 완전 왜 제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지난번에 박평이랑 했던 책이랑도 통해요. 그 옐로우 페이스랑 통해요. 그러니까 왜 통하냐면 그 책에서도 이제 작가가 그런 화두를 던지잖아요. 작가가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삶을 상상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작가의 역할이고, 작가는 진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리사 할리데이는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충돌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니네들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나와 필립 로스의 연애 이야기를 내가 그래 일부에서 보여줘 봤다. 그래 니네들은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리고 2부에서는 이거 약간 스포일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스포일이야. 이미 벌써 스포일러야, 스포일이야. 네, 본인이 제목에 쓸 거야 이거 스포주의.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연관성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기랑 동갑내기. 그러니까 이 리사 할리데이도 76년생이고 그다음에 일부의 앨리스도 7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76년생에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비행기에서 태어난 어떤 남자의 30 중반까지의 그런 삶을 이렇게 독자들한테 공감되게 내가 쓸 수 있어. 근데 이런 게 바로 재밌는 건 그 이라크 남자의 나이가 리사 할리데이가 이 작품을 쓸 때의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리사 할리데이가 어릴 때 했던 게 필립 로스와의 연애라면 이 작품을 쓸 때는
그 이라크 남자의 나이쯤 됐을 때 쓴 아니, 거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갑이라고 딱 나오고 심지어는 생일도 비슷한 시점, 음. 7월생으로 음. 비슷한 시점으로 그러니까 아마 나오거든요. 작가는 내가 미국의 백인 여성이 아니라 이라크계 남자로 같은 시기에 태어났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뭐 상상, 맞아, 의문을 상상을 주는 한 거죠. 다음에 그걸 이제 독자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줘 본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독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문학의 역할이라는 게 1부인지 음. 2부인지 음. 그리고 나는 작가로서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약간의 좀 위약적인 자기 표현 같은 걸 이 소설로 저는 리사 할리데이가 한번 독자와 한번 이렇게 대결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 자체로. 근데 그런 의미를 이렇게 독자들이 알아보기 전에 일부만 가지고 그냥 이 책에 딱 그냥 딱지가 붙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안 읽기에는 좀 아깝고 좀 손해인 너무 네. 그래서 훌륭한 소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네.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추천사 쓴 책 중에 브래디 미카코라는 이제 일본 사람이지만 영국에 영국에서 사는 활동하는 사람 이제 꽃을 위한 미래는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그 책에 진짜 격찬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 가난에 대해 쓰거든요. 근데 정말 가난의 밑바닥까지 들어가면 어떤 PC함이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걸로 정말 나눌 수 없는 그 엉망진창한 복잡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브래드 미카코의 책이 되게 좋았던 게 한국에서 나오기 너무 힘든 에세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언PC하고 불온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 없이 쓰는 약간 이 책도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읽혔는데 이게 굉장히 PC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르거나 뭔가 뭐 불쾌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책을 선택하고 외면하는데 작용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대칭도 사실 내일 그리고 내일 또 내일 그게 불편하셨던 분이라면 이 책을 못 읽어요. 사실 그 정도의 책이 훨씬 어렵다면. 근데 근데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너무 좋은 소설들인데. 그리고 네. 그게 불쾌하고 불편하다면 그 불쾌함과 불편함의 기저에 들어가서 이게 왜인지 어떤 것인지 나의 욕망과 부딪히는 것인지 혹은 사회에 주입된 어떤 욕망과 부딪히는 것인지 같은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약간 불편한 독서를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혼비님이 이야기하는 브래디 미카코는 나는 엘로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의 저자로 제가 네. 또 책걸상에서도 한번 다뤘었어요. 소개한 적이 있었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꽃을 위한 미래는 미래는 그거 저 없다는 읽으려고 찜해뒀어요. 그러니까 미카코가 그렇게 잘 되기 전에 네. 30년 전에 네, 쓴 네. 건데 진짜 그때 뭐 PC고 뭐가 있습니까? 진짜 막 찔러요. 막 찌르고 그런데 좋더라고요. 네. 네. 저는 브래디 미카코 시선이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네.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되게 필요한 시선인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 어떤 작가의 눈과 문장을 훔치고 싶다면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브래디 미카코예요. 근데 브래디 미카코보다 혼비님 훨씬 잘 써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 나 브래디 미카코는 너무 브래디 부러워. 미카코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좋아하는 작가고 잘 쓰는 작가지만은 이게 구성이나 문장은 되게 성기잖아요. 근데 그 성김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혼비님 훨씬 잘 써요. 알겠습니다. 홍비님한테 뭐 갑작스럽게. 부탁할 거 있어요? 혼비님 다정소감이 훨씬 나아요. 왜 그래요? 다정소가- 브래드 미카코 싫어한다는 얘기잖아. 다정소감 일부가 나아요. 일부. 알겠습니다. 그 오바마 리스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오바마에 꽂히셔가지고. 아니 이제 마무리해야 네. 되는데 네.
한국에도 네. 오바마 리스트에 좋고 나쁘고 뭐 와이프 책을 일본으로 추천하고 네. 이런 걸 떠나서 네. 제발 한국에도 누군가가 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름 있어요. 아니, 있잖아요. 문재인 리스트 있어요. 문재인 리스트도 있고 뭐 이동진 리스트도 있고 네. 뭐 있잖아요. 다 있어요. 문재인 리스트를 네, 우리가- 리스트화하지 않을 우리가 뿐이지.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조금 더 좀 많이 읽고 더 그러니까 지금 저 오바마는 29권인가 추천했는데 그 해에만 네. 그 해에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설마 29권 읽고 29권 추천하진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제가 그런 리스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리고 한 120권 읽고 한 50권 책걸상에서 방송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YG는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지 또 연말 되면 올해 책 그 YG 강양구 리스트 그럼요. 발표하잖아요. 한 2, 30권 발표하잖아요. 아니야 2, 30권은 아니고 저는 딱 그냥 10권에서 10권? 15권 정도를 10권. 하는데 진짜 저의 소원이에요. 뭐요? 막 저도 이렇게 그거 발표하면은 이렇게 쫙 신문에 받아주고 이런 거. 발표하면은 역주행하고 이러는 거. 저의 소원은 뭔 줄 알아요? 뭔데요? YG 그 리스트에 드는 거예요. 아니 어, 나 거의 무슨 들고 누가 대본 써줬어? 왜 이렇게 아니 방송을 잘하지? 들었었잖아요. 옛날에. 우아하고 호쾌한 그러니까 여자 옛날에 축구. 이제 아니, 드는 거 그게 하나 뭐야. 또 쓰고 싶다. 그게 뭐가 아, 옛날이 이미 옛날이지. 들었는데. 2018년인데 지금 24년이에요. 그 저 올해 연말에 강양구 리스트에 K 안 넣어줘도 돼. 아 정말 빨리 집에 가요. 그리고 아니 넣을 생각 없었어요. 아니, 안 넣어줘도 된다고. 그리고 저 책 그 비대칭이 이제 그 화이팅 상이라는 거를 탔다고 2018년에 그 뒷표지에 있어가지고 그 말 너무 웃기다. 화이팅- 화이팅상 받았어. 화이팅 상이 아니 이거 한글로 화이팅 상이라고 아, 있네요, 적혀 진짜. 있어요. 아니 아, 그래서 이거 그거 무슨 무슨 상이야? 상이에요? 나도 궁금해서 또 찾아봤지. 이거 네.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해마다 신인 작가 어. 픽션, 논픽션, 시까지 해가지고 여러 장르를 그 아울러서 10명 신인 작가 10명한테 상을 딱 주고 응원해주는 상이에요? 5만 불씩 주는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화이팅이 콩글리시잖아. 예. 화이팅 이러고 신인 작가한테 주는 상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럴 뭐예요?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 봤더니 이제 WH로 시작하는 와이팅 어워즈라고 사람인가? 되어 있고, 와이팅 재단에서 아. 상인데 이거 거기서 저 상 받은 10명의 작가 중에 나중에 유명해진 사람 또 여러 명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너무 웃겼어. 뭐 리사 할레데이 화이팅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나 같으면 저걸 와이팅 상이라고 썼어야 하는 거 그러게. 아니에요? 게다가 그렇네요. 이분이 그 사생활까지 해서 화이팅 이러니까 진짜 웃기잖아요. 더 너무 그래서 이걸 꼭 방송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네. 네. 하여튼 저 책걸상 화이팅 강양구 화이팅. 우리 다 같이 책걸상 화이팅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신인 작가들한테 뭐 이렇게 데뷔한 지 뭐 3년 안 된 네. 뭐 예를 들면 네 그래가지고 상금이 5만 불이래잖아요. 500만 원. 5천만 5천만 원. 2천만 원. 대박. 그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한국에. 10명한테 주는 거야. 전 우와. 장르를 통틀어서. 와 아니 그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돈 많은 진짜. 재단에서 근데 진짜 너무 부럽다. 5억 원이 엄청 큰 돈이지만 사실 눈먼 돈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얼마나 심사랑 많아요. 진행비랑 아, 그치. 뭐 프로모션 다 해가지고 1년에 한 누가 10억만 쾌척하면 너무 멋있다. 한국의 노벨상처럼 아 저 사실 화이팅상 이름이 너무 부끄러워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5천만 원이면 진짜 받을 것 같아. 그 우리나라 신인 작가들이 만약에 1년에 10명씩 네. 그 정도의 상금이 있고 명예도 있는 상을 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작가 데뷔 도전한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화이팅상 받으면 책도 좀 잘 팔리고 뭐 이러면 그치.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왜요? 제가 1년에 한 10억쯤 쓰면서 네. 그런 상 만들게요. 자기 돈으로 네. 아 진짜? 아니 그럴 가능성은 0.0001%. 아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남의 말고 1년에 화이팅 해줘요. 화이팅. 아니 1년에 10억 정도 이런 프로젝트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돈 많은 분을 설득하는 거는 YG가 잘하면 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화이팅 해줄게. 아 그래. 아 근데 없어요.
제 주변에는. 아, 지금은 없지. 그러니까는 이제 네. 더 유명해진 다음에 그런 분하고 좀 가까워져 봐요. 네. 아 그리고 막 이렇게 좀 유명해지면은 연락을 안 받아. 자, 아무튼 저 YG가 한 10억짜리 프로젝트 어디서 따오기를 화이팅. 네, 다들 화이팅. 우리 독지가님 청취자들도 화이팅. 자, 뭔가 이상하게 없어 보인다. 이상하게 네. 끝나네요. 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